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홍콩에서 서쪽으로 130km 떨어진 광동 타이산 원전에서 방사능 기체가 누출됐다는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영향권은 주변 7,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5천만으로 광동성 전체 인구 1억의 절반입니다. 이 원전의 운영에 참여하는 프랑스의 프라마톰이 미국 정부에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낸 게 폭로됐습니다. 프라마톰에 따르면 중국은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난 이후에도 여전히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로 방사능 누출 허용치를 2배나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방사능 누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안전 기준치를 중국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소로운 것은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올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은폐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일본은 수치를 조작하고 위험을 은폐했다. 그러다 숨기고 숨기다 폭로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러다 큰 재앙의 후과는 무고한 민중이 뒤집어 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산 원전의 방사능 누출량은 이미 후쿠시마의 3배입니다. 광동성이 우한 폐렴으로 현재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2차 대전 히로시마 방사능 피폭량의 400배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방사능 구름은 서구까지, 심지어는 북미 동부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30여만 명의 주민들이 소개됐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체르노빌 사고가 5년 뒤 소련 해체의 진정한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산 원전의 방사능 누출이 아직 기준치 이하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은폐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타이산 원전은 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프랑스 핵안전국은 원전 건설에 참여한 프랑스 아레바사의 원자로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원자로가 고온 고압에 견디지 못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아레바의 원자로를 채택했던 핀란드와 프랑스의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2차례에 걸쳐 미 정부에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서신은 6월 3일자로 방사능 누출 문제가 발생해 위험이 목전에 닥쳤으니 미국이 핵기술을 공유하고 누출을 막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서신은 6월 8일자로 역시 빨리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타이산 원전이 중국인들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가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또 타이산 원전 사고를 CNN이 보도한 6월 14일 바로 전날 원전을 운영하는 중광 핵집단은 뉴스 릴리스를 했습니다. 타이산 원전 운영 상황에 관한 건데 원전은 2개의 EPR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1호기는 2018년 12월 13일, 2호기는 2019년 9월 7일부터 상용 운영을 개시했다. 운영 이래 핵 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 수치를 점검한 결과 주변이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프라마톰은 왜 중공을 건너뛰고 직접 미국의 위험을 호소하면서 중공이 멋대로 안전 기준 수치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프라마톰은 또 6월 14일 CNN 보도 이후 성명을 통해 타이산 원전이 현재 전문가와 협력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수치를 볼 때 원전은 여전히 안전한 수치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프라마톰이 밝힌 안전 수치라는 게 중공이 2배로 올린 그 수치인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은 받는 수치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이 현지 방사능 수치는 정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홍콩에서는 홍콩 슈지에 미스 홍콩 대회 1차 면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인을 선발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올해 미스 홍콩은 2020년 한 해를 건너뛰어 열리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한풀 꺾였다고 해서 다시 열리는 겁니다. 한 미인 후보는 부처님을 닮았다고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스 홍콩 대회는 전설적인 스타를 배출한 등용문입니다. 홍콩이 망하다 보니 미스 홍콩 대회도 빛을 잃었다고 한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홍콩인들은 왕년에 미스 홍콩 대회 장면을 돌려보며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1973년 짜오야즈, 79년 쫑추홍, 83년 장만옥, 85년 조하이메이, 87년 구숙정, 88년 리자신, 90년 유엔용이 등입니다. 홍콩의 국가안전법을 강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얼굴들까지 공산당에 앗아갔다는 게 홍콩인들의 정서입니다. G7의 폐막과 함께 열린 나토 브라셀 회의에서는 국제 질서에 대한 중공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버그는 발트해에서 아프리카에 걸친 중공의 군사적 존재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나토는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가치관은 서방과는 다르다면서 홍콩의 민주시위와 소수민족 탄압, 현대기술과 소셜미디어, 안면인식 카메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은 공전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푸틴은 N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러 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것은 바이든의 국내 정치 어젠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또 나토가 냉전의 유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냉정히 따져보자고 말했습니다. 2011년에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제거한 뒤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아프간에 줄곧 미군을 주둔시키다 갑자기 철군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시리아에서 아사드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현실적 대안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답도 없이 마구 질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푸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현수막에 제한 중국 동포 경축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이라 쓰여 있습니다. 주최가 제한동포 총연합회, 협조가 중국동포 중앙연합회, 한중신매체연합회, 제한중국동포 각 단체 협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공군 복장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 북을 치는 연주를 합니다. 곡은 인민해방군가입니다. 우리들의 대우는 태양을 향해 조국의 대지를 걸어가고 있다. 반동파를 쓸어버리고 모택동의 기치를 높이 휘날릴 때까지 두려움 없이 용맹스럽게 싸우자는 곡을 틀어놓고 북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곡 연주도 합니다. 동영상 제목은 제한중국동포 신나는 아이수 장구 난타입니다. 한편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는 반중 감정을 언론 정치권이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됐다. 중국 매체 김씨 종주국 한국 굴욕 같은 현상을 언급한 뒤 반중 여론에 편승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시비도 언급하면서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 중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다 한국에 들어올 것처럼 정치권 이런 데서 무조건 반대한다. 반중의 정서를 이걸 계기로 자꾸 몰아가는 것들이라며 그러니까 대중들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이희옥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 한반도 문제, 동아시아 문제, 세계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 말씀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반중 감정, 특히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이라는 멘트를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언론이 이익을 위해 혐오를 부추기고 이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혐오를 부추기고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수님들은 국적법 개정안 반대 여론에 대중이 따라가고 있다. 중국에서 멀어지고 미국으로 가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